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 남편과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남편은 제가 정없고 불효라고 하는데 제가 이상한 건지 궁금합니다. 결혼 생활은 5년이고 5년 사귀고 결혼했으니 같이 지낸 건 딱 10년이에요. 저는 외동딸이에요. 부모님이 넉넉하게 사시는 편이고 안 그런 집이 있겠냐마는 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귀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부모님이 조건을 다르셨어요. 외아들한테는 시집 안 보낸다. 장남한테는 절대 안 시킨다. 맏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 그때 아빠가 남편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랑 결혼 허락해 주는 거다. 남편은 실실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다행입니다, 장인어른.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남편이 차남이고 위로 형이 있으니까 우리는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고요. 결혼 준비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재산이나 도움 안 받고 저희 힘으로 결혼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힘으로 결혼 준비하겠다는 건 시부모님을 모시는 의무도 지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시부모님도 도움 주고 싶어 하셨고요. 결국 양가에서 똑같이 3억씩 받았어요. 각자 모은 돈도 있었는데 얼추 비슷했지만 제가 좀 더 많았어요. 남편 집안을 보니까 형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남편은 30대 중반인데 위에 시아주버님은 4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과도 나이 차이가 상당했어요. 시아버님이 70대 후반이시니까요. 저는 그냥 늦둥이 아들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늦게 태어난 막내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재혼가정이라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사귀는 동안에도,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요. 겉으로 보기에도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친아들처럼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엄청 챙기셨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5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시부모님도 좋으셨고 남편도 좋았고 저는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살면서 이렇게 잘 맞는 사람 만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시부모님은 따로 사셨고 저희는 저희대로 살았어요. 명절 때 찾아뵙고 가끔 연락하고.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가정에 정말 잘해주셨어요. 아직 50대 후반으로 젊으셔서 아이도 봐주시고 많이 고생하셨죠.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를 아껴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일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지병이 있으셨어요. 오래 앓으시다가 올해 초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엄청 힘들어했어요. 장례식 내내 울고 집에 와서도 멍하니 있고. 괜찮아?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남편이 정말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정말 많이 아끼셨으니까요. 남편도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했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아버님도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도 자주 가시고 이래저래 모시고 갈 일이 많아졌어요. 시아버님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을 함께 사신 배우자를 잃으셨으니까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엄마가 없으니 허전하구나. 시아버님이 많이 외로워하시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자. 뭐?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하셔.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 저는 당황했어요. 오빠, 아주버님이 계시잖아. 형은 어려워. 왜? 장남인데. 그게 복잡해. 남편이 말을 흐렸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남 있는데 왜 우리가 모셔야 해? 그리고 사업 물려받은 거, 큰 거 물려받은 거 다 아주버님 댁인데 왜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은 우리 집 재혼 가정이야. 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재혼 가정이라고? 남편이 설명했어요. 우리 부모님 재혼하신 거야. 재혼? 응. 아버지가 친아버지고 어머니는 친엄마가 아니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아주버님은?
형은 어머니 친아들이야. 나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형이 성인일 때 아버지랑 어머니가 재혼하셨어. 내가 어릴 때 재혼하셔서 친어머니처럼 키워주셨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10년을 같이 지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얘기였어요. 왜? 이제 말하는 거야? 미안해. 말할 기회가 없었어. 기회가 없었다고? 10년 동안?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따져 물었어요. 이게 말이 돼? 왜 이걸 숨기고 결혼한 거야? 숨긴 게 아니라 그럼 뭔데? 1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한 게 숨긴 거 아니야? 남편이 말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형이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직접 얘기하셨던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형이 모시고 살 줄 알았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지는 몰랐어.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럼 뭐야?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아주버님이 모시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이 소리야? 그런 셈이지. 근데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아버님을 갑자기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음, 이게 말이 돼?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사기 결혼이라니 그건 아니잖아. 그럼 뭔데? 재혼 가정인 걸 숨기고 결혼한 거잖아. 숨긴 게 아니라 말할 기회가 10년 동안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따졌어요. 아주버님이 시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닌 줄 몰랐어. 재혼 가정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거나 아니면 모시는 걸 염두에 두고 결혼을 결정했겠지. 근데 연애할 때도 결혼 생활 내내도 이런 방구도 없다가 갑자기 형은 친아들 아니고 나만 친아들이야. 어머니는 새엄마고 형은 새엄마 아들이야. 이러면 안 놀라?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저는 정말 속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사업 물려받은 건? 큰 거 다 물려받은 게 누군데? 그건 다 형이 받았지. 그럼 왜 아주버님이 안 모셔? 물려받은 것도 많은데 친부모 아니어도 산정이 있잖아. 남편이 말했어요. 그게 다 어머니 쪽 돈이야. 뭐? 아버지가 해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랑 재혼하시기 전부터 부유하셨어. 그래서 형한테 다 물려주신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집 결혼 자금 준 건 누구 돈인데? 그것도 어머니가 해주신 거야. 뭐? 결혼할 때 3억 받았던 거, 그게 다 시어머니 돈이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네? 무슨 계획? 시어머니 돈으로 우리 결혼 자금 받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시아버님 모시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네?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남편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줄 몰랐다니까.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 못했었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아이도 생기고 나서 말한 거네? 뭐? 아이도 있으니까 이혼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말한 거지?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정말 속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렇게 화가 안 났을 것 같은데.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말하니까 더 배신감이 들었어요. 시아버님은 혼자 사세요. 시어머니랑 사시던 집 그대로 계세요. 집도 있으시고 경제력도 문제 없으세요. 시아버님도 일해서 버신 돈이 있으시고 시어머니가 남겨놓고 가신 것도 있으시거든요. 시어머니가 부유하셨던 건 맞지만 시아버님이 가난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살림이 손에 익지 않으세요. 시어머니가 계실 적에 식사든지 청소든지 모든 걸 다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해결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지금은 매주 청소업체를 쓰고 계세요. 반찬도 매번 시켜 드시거나 제가 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신 곳이 있으셔서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하세요. 거동도 살짝 불편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모시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버님 댁과 연을 끊고 사는 건 아니에요. 가끔 만나고 명절 때도 같이 보내고 했어요. 오랜 시간 가족이었으니까요. 근데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시아버님이 어머니의 새남편 정도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실 적에는 화목하게 잘 지내긴 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살가운 편은 아니었어요. 무뚝뚝한 부자지간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기본적인 자식도리는 하시는 것 같았어요. 명절 때 인사 오시고, 생신 때 연락하시고. 하지만 모시고 사는 건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았어요. 성인이 된 아주버님한테 시아버님은 결국 어머니의 남편이었던 거죠. 친아버지가 아니니까요. 저는 연애 시절부터 분명히 말했어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 시집살이 이런 거에 부정적이라고요. 남편이 저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형이 있으니까 괜찮아. 형이 부모님 모실 거야. 형님 댁이랑 합가할 생각도 있으시대. 우리는 따로 살아도 돼. 그 말을 듣고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겪어본 시댁 식구들도 좋으신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결혼했던 건데. 지금 와서 보니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주버님이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모셔야 한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10년 동안 숨기고 산 거예요. 저는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못 모시겠어. 오빠가 모시고 살아. 나는 애 데리고 친정 갈게. 남편이 화를 냈어요. 너는 정이 없구나, 정이. 정? 그동안 아버지가 잘해주신 거 생각 안 해? 아버님께서 잘해주시긴 했어. 근데 우리 부모님도 잘해주셨는데?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애도 봐주시면서 더 고생하셨어. 남편이 말했어요. 만약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같은 상황이면 나는 모실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은 50대 후반이야. 아직 젊으셔. 아직 우리 부모님 모시는 얘기 나오려면 한참 멀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 살면서 이렇게 잘 맞는 사람 만나기 힘들겠다는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10년 동안요. 근데 거짓말 하나로 이 사람이 너무 징그럽게 느껴져요. 남편이 말했어요. 불효녀야, 너는. 불효? 아픈 아버지 혼자 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재혼 가정인 거 숨기고 결혼한 건 잘한 거고, 나한테 선택권을 주지도 않고 10년 뒤에 와서 모시고 살자고 하는 건 정상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시댁이 재혼 가정이라서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야. 재혼 가정이라는 걸 숨기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10년이 지나서야 말한 게 문제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재혼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야 한다는 얘기 자체를 듣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줄 몰랐다는 변명으로 10년을 숨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어요. 아이도 있는데 이혼 생각만 들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렇게 화가 안 났을 것 같은데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말하니 속았다는 생각만 들어서 억울해요.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짓말 하나로 너무 징그럽게 느껴지는 제가 비정상인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